자, 이번에는 자바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예외와 예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예외는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구현 여부를 미리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않느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바 예외는 크게 사용자가 직접 예외 처리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예외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예외 발생 시 자동으로 JVM이 예외 처리를 해주는 예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예외는 설명에 있는 것처럼 주로 자바 프로그램과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와 같은 입출력 장치나 운영체제와 같은 외부 장치와 연동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하고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와 같은 외부 장치와 연동 시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예외 발생 시 JVM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하는 기능 구현 시 반드시 DS 배우는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 검사 유무에 따른 예외 종류입니다. 크게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예외는 자바 코드 작성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외 종류에 속하는 게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체제와 같은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를 일반 예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반 예외는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DS 배우는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컴파일 시 강제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 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자바에서는 외부 입출력 장치 연동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DS 배우는 자바 IO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에 관련된 기능이 스레드입니다. 이런 기능 학습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예가 있습니다. IO exception, SQL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 등등등이 있습니다. 실행예 또는 runtime exception 예외입니다.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runtime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외 클래스입니다. 자바 코드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JVM이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행예, 즉 런타임 섹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 자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니까 실행 시 JVM이 자바 프로그램을 항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외 발생하면 JVM에서 정의한 자체 예외 처리 기능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실행 예외는 주로 디버깅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arithmetic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등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별 랭스보다 긴 요수에 접근 시 발생하는 예외였습니다. 자, 그리고 arithmetic exception은 어떤 수를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이런 실행의 런타임 섹션은 굳이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JVM이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 컴파일러 검사 유무에 따른 예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외 처리를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여러가지 일반 예외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객체 생성 시 해당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자, interrupted exception, 스레드 실행 중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는 운영체제와 연동해서 작업을 해야 되므로 운영체제, 즉 외부 장치와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가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IO exception, 자바 입출력 작업 도중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입출력 작업 시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SQL exception,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자, 이러한 일반 예외는 반드시 DS 배우는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외는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자바 프로그램과 여러 외부 장치와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실행 예외입니다.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앞에 배열 학습 시 관계되는 예외입니다.
배열 선언 시 생성된 요소보다 큰 요소의 접근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아리스메스 익셉션, 수치 데이터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으니까 프로그램 실행 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아리스메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 생성되지 않은 인스턴스를 참조할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도 참조 변수 학습 시 언급했습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 변경하려는 문자열이 수치형 데이터 형태가 아닐 때 발생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저 클래스의 파스인트 메소드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 시 1, 2, 3 같은 정수형 문자열은 파스인트에 전달 시 123으로 변환이 되는데 헬로나 이런 일반 문자열을 파스인트에 전달해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인스턴스와 다른 종류의 클래스로 캐스팅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자, 이런 실행 외에는 굳이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실행 시 JVM이 미리 정의한 예외 처리 루틴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도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자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예외 클래스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 앞에서도 봤듯이 자, 이런 일반 예외 클래스, 여러 가지 실행 예외 클래스가 제공되는데 실제 문서를 보면 더 많은 예외 클래스가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외 클래스가 일반 예외고 어떤 예외 클래스가 실행 예외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예외 클래스가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예외 클래스는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실행 예외니까 각각의 클래스 API 문서를 확인하면 예외 클래스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굳이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각각의 클래스 API 문서입니다.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자, 계층 구조를 보면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은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자동으로 예외 발생 시 JVM이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일반 예외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클래스의 포네임 메소드에 java.lang.string 클래스를 지정해서 실행하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 객체 생성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파일을 지정합니다. input.txt입니다. 자, 실행 시 input.txt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file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자, thread 클래스에 슬립 메소드 호출해서 정수 1000을 지정해서 실행하면 자, thread 클래스는 운영체제와 연동하니까 실행 시 interrupte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일반 예외 발생시키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반 예외는 자바 IO나 thread 학습 시 상세하게 학습합니다. 자, 일단은 자, 이런 일반 예외가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예외입니다. 자, 앞에서 배열 학습 시 살펴본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입니다. new int 3, length 3인 int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1, 2, 3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요소에 4를 저장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배열 랭스보다 큰 요소의 값을 println 메소드로 출력 시 동일하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은 배열 랭스보다 큰 요소의 접근 시 발생시키는 예입니다. 자, null point exception입니다. 자, str1이 string 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hello world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length 메소드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hello world 문자열의 문자 개수를 출력합니다. 자, 근데 str2를 이번에는 null로 초기화한 후 length 메소드를 호출하면 str2가 지금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length 메소드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null poin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 접근 시 먼저 참조 변수에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지정한 후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number format exception입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로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next line 메소드로 정수를 입력받으니까 120을 입력하면 실제 입력받는 120은 120 문자열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실제 정수로 변환해야 되니까 인테저 클래스의 passInt 메소드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자, 전달하면 120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120으로 변환이 됩니다. 반면에 헬로를 입력하면 파스 인트 메소드 호출 시 헬로에 대해서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입니다. 뉴 오브젝트 3. 자, 랭스 3인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생성해서 obj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뉴 애플, 뉴 오렌지, 뉴 바나나 각각의 애플 클래스, 오렌지 클래스, 바나나 클래스 객체를 오브젝트 타입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 대입합니다. 자, 대입 후 배열에 저장된 각각의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obj0에서 원래 저장한 애플 객체로 다운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플 1은 정상적으로 애플 클래스 객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obj 배열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애플로 다운캐스팅 시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트 입세션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지금 두 번째 배열 요소에는 오렌지 객체가 제정되어 있는데 다른 클래스 타입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하니까 클래스 캐스트 입세션이 발생합니다. 자, 자바에서 제공하는 예외에 대해서 어떻게 예외를 분류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예외는 크게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일반 예외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실행외, 런타임 익셉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일반 예외는 주로 자바 프로그램과 외부 장치 연동 시 발생하는 예외를 의미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실습 동영상을 작성했는데 동영상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작성하면서 미리 섹션 01.ex01 패키지에 제가 실습 예제를 다 구현해 놨습니다. 자, 그 구현한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hecked exception test.java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 여러가지 일반 예외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클래스에 폰네임 메소드 호출하면서 존재하지 않은 클래스를 인자로 전달 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주석 풀면, 자, 마우스 올려보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자, 말씀드렸듯이 일반 예외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뒤에서 배웠겠지만 through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면 예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예외는 자, new file input stream,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input.txt 파일을 지정해서 실행 시 input.txt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file not f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한다고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바에서 파일이나 외부 입출력 장치하고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 클래스에 슬립 메소드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또다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보면 interrupted 예외가 발생한다고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예외는 코드 작성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through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주면 예외 발생시키는 에러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through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뒤에서 차근차근 학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rray index arrow bound exception 예외 발생 코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열 사용 시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배열의 length보다 큰 범위에 있는 요소에 접근 시 array index arrow b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지금 non 배열 선언 후 new int 3, length 3인 배열 요소를 생성해서 위치를 가리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을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num 3은 4. 네 번째 요소에 4를 저장하면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실행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 발생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자, 10행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주석 처리 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15행에서 지금 네 번째 요소에 값을 가지고 와서 프린트엘레 메소드로 출력합니다. 근데 네 번째 요소는 없습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null pointer exception입니다. 자, str1이 string 타입 변수입니다. hello world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후 str1.length 메소드 호출하면 str1이 가리키고 있는 hello world 문자열의 총 문자 개수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12가 주석 처리 후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12가 출력이 됩니다. 자, str2도 똑같이 string 타입 변수로 선언 후, 자, 이번에는 null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자열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length 메소드를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변수를 선언했다고 똑같은 클래스 타입 객체에 접근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참조 변수 선언 후 동일한 객체를 대입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 예외입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에 nextLine 메소드로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nextLine 메소드는 예를 들어 123을 입력해도 정수 123이 아니라 문자열 1, 2, 3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걸 실제 123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테저 클래스에 parseInt 메소드 호출해서 문자열 1, 2, 3을 전달해서 실제 123으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반면에 hello를 입력해서 parseInt 메소드로 전달 시 number forma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테저 클래스의 parseInt 메소드는 정수형 문자열만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자, 1, 2, 3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123으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반면에 hello를 입력하면 number forma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입니다. 세 개의 클래스 애플, 오렌지, 바나나가 같은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ngth 3인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선해서 obj 참조 변수가 가리킵니다. 자, 애플 객체, 오렌지 객체, 바나나 객체 생성 후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 저장합니다. 자, obj0 첫 번째 요소의 값을 가지고 오면서 애플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요소에 애플 객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애플2는 정상적으로 애플 객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obj1 해서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지금 obj1에는 오렌지 객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플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자, 실행하면, 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자, 클릭하면 17행으로 이동합니다. 자, 17행 주석 처리 후 실행하면 아무 메시지도 출력 안 하니까 예외도 출력 안 합니다. 반면에 17행에서 예외를 발생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예외 발생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예외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obj1을 동일 타입 클래스인 오렌지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자, 정상적으로 이번에는 오렌지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하니까 예외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됩니다. 자바 예외 클래스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과 외부 장치와 연동 시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 장치 연동 시에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외부 장치 연동 시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 장치 연동 시에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 해주는 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배웁니다. 자바에서 정하는 예외 클래스가 많은데 어떤 예외가 일반 예외고 어떤 예외가 실행 예외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런타임 리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행 예외고 상속받지 않으면 일반 예외입니다. 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자, 문서를 보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상속 구조입니다. 런타임 리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으니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일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폰의 메소드 호출 시 발생하는 예외가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 안 해주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 구조에서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 받으니까 실행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실행 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발생하면 JVM이 지정한 루틴으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자, 자바 예외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자바에서 예외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느냐 트라이 캐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